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34 파파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정말 소름 끼치는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고 그 집에서 나왔던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파파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시들무에 네네. 또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은 이게 좋은 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네, 그렇죠. 정말 또 섬뜩한 집에서 사신 적이 있다고 해요. 이게 또 네. 저희는 집 얘기 좋아하거든요. 아, 네, 왜냐면 대부분 집에서 들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쵸. 네. 그렇죠. 이게 우리 집이라고 안전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큰 지역만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이 집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저는 대전에서 거주했었고요. 지금은 대전. 이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럼 대전에 있었던 집인가요? 대전 무슨 네네.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거기가 탐방동이라고 하거든요. 대전 탐방동. 네, 대전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탐방동을. 오케이. 딱 그러면 네. 대전 탐방동에 도대체 어떤 집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는 바로 네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우선은 그 화파님. 집을 제가, 네네. 제가 렛츠가 하면 이게 준비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편집 좀 잡는 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제가 몰라가지고요. 제가 네. 렛츠가 하면 파파님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아빠야! 이렇게. 근데 지금 아기가 자고 있어서 큰 소리 내면 안 돼가지고요. 그럼 렛츠가 하면 기릿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기릿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렛츠가 기리십니다. 하면 돼요? 네. 렛츠가 기리십니다. 다시 NG. 자, 다시 갈게요. 네. 렛츠가 기리십니다. 네, 갈게요. 우선 제가 그 집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들어갔는데요. 예.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가세가 좀 많이 기울었을 때라 여동생은 이제 운동선수를 해서 저랑 떨어져 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셋이 이제 그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포장이사를 할 돈이 없으니까 네. 짐을 저희가 직접 날랐는데 그래서 인부를 2명을 이제 구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들어가서 이제 짐을 날라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쓰기로 했던 방이 문이 잠겨 있었는데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집이 굉장히 싸게 나왔던 매물이라 사실 어머니가 이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가신 거거든요. 급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인부분이 문을 따주셔서 이제 열고 짐을 나르러 들어갔는데 예. 그 방 안에 바닥에 팥 같은 게 되게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팥이 깔려 있고 가운데 이제 양초가 일자로 이렇게 쭉 놓여 있었는데 예. 이게 다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 녹은 이제 그런 양초만 있었고 그래서 방에서 좀 쾌쾌한 냄새도 났었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 방문 안쪽에 관세음보살 그림 같은 탱화가 되게 큰 그림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급하게 떼느라고 이제 그림이 부분 찢어져서 이렇게 스티커가 남아 있었는데 근데 어차피 저희는 그때는 좀 힘들 때라 이제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이제 신경을 안 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뭐가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몸이 아프게 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위를 많이 눌렸는데 그 집에서. 네, 근데 가위를 보통 이제 뭐 못 움직이고 뭘 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 체격이 되게 크거든요. 키도 되게 크고. 근데 제가 방 안을 이렇게 끌려다녔었어요. 발 잡힌 채로요? 네, 발을 잡힌 채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물걸레질 당하는 것 마냥 제가 막 이렇게 저도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제가 이렇게 쉽게 끌려다닐 그런 체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위로 태어나서 처음 느낀 게 그런 가위였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위가 이제 점점 무서워지니까 그 집의 방 자체가 되게 무서웠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동생도 오고 뭐 하면은
동생도 이제 매번 안 좋은 꿈을 꾸고 하는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방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늦은 밤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여행을 가셨나 이게 멀리 다른 지역을 가시고 저 혼자 남았는데 제 방에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쿵쿵쿵쿵 소리가 나갖고 뭐 이렇게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 혼자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방에 소등을 해놓았었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뭐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천천히 연 것처럼 문이 되게 천천히 열렸어요. 그게 너무 무섭죠. 저도 그때 아무리 제가 이제 뭐 체격이 크고 뭐 이래도 그게 되게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희뿌연하게 까만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키 한 150 정도? 그래서 이제 뭐지 싶어서 이렇게 딱 일어나서 이제 보러 갔더니 엄청나게 빠른 소리로 쿵쿵쿵쿵쿵 하면서 이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 이제 뭐 집에 누가 들었나 보다 이제 도둑이나 이렇게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그 소리가 멈추는 지역까지 딱 따라가서 보니까 이제 화장실에서 소리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떨리는데도 그 문을 확 열었어요. 네. 근데 당연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안에. 근데 분명히 저는 그 소리랑 도망갈 때 이제 그 히히히 이렇게 웃는 소리도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친구네 집으로 갔어요. 무서워서 그 집에 못 있겠어가지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제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한 6통 찍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네. 보통 그러면 이제 급한 일일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전화를 걸었죠. 근데 이제 전화를 한 2번 정도 걸었는데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더 걱정되니까 진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걸었는데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를 받았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대답은 안 하는데 이제 전화기에서 이제 계속 그 무전기 소리 같은 것만 이렇게 나고 이러면서. 네, 그런 소리만 나고 웃음소리 비슷하게 이제 희미하게 저 멀리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서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소파에 탁 던졌는데 갑자기 이제 막 태어나서 그런 공포는 처음이었는데 몸이 막 털이 막 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딱 뒤를 되게 어렵게 돌아봤는데 아버지 핸드폰이 뒤에 있는 거예요. 어? 뒤에 있는데 아버지 핸드폰을 딱 보니까 분명히 제 거에는 6통인가 이제 부재중이 찍혀 있었는데 아버지 거는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도 통화를 받았는데 그것도 기록이 없어요. 이때가 가장 가위도 많이 눌리고 이제 되게 힘들었을 때인데 그때쯤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이 좀 더 안 돼가지고 치료가 안 돼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정리를 할 시기가 왔고 이사 나갈 집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경찰 2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그 어떤 여자분 이름을 얘기하면서 혹시 이분을 알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르니까 처음 보는 분이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세입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세입자가 실종 신고가 된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그냥 모르시네요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계속 물어봤죠. 뭐 때문에 그러시냐, 왜 실종했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소재지가 불분명하니까 경찰에서는 살았던 지역부터 이제 천천히 보는 거죠. 그 동선을 따라가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이 알고 보니까 원래 무당처럼 이제 그 조그만하게 이제 법당을 차려뒀다고 하더라고요. 제 방에다가. 네,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이 안 나으니까 무당을 찾아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네. 알고 보니까 제 방에서 애기신을 모셨고 급하게 도망을 갔는데 이 애기신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기신은 거기에 묶여 있고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찰도 왔다 가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얘기가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앞뒤로.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그 집을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2달 전쯤에 제가 이사를 해서 들어왔는데, 꿈에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더니 되게 조그만한 소녀인데 되게 이게 환하게 웃으면서 나 안 보고 싶었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너가 그 집을 나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이러면서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을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저는 진짜 필사적으로 막았거든요. 못 들어오게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꿈을 꾸고 며칠 지났는데 동생이 이제 청첩장 주러 왔다가 그 집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동생도 저랑 비슷한 꿈을 꿨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뭐 하다가 한번 사연을 제보하게 된 거죠. 섬뜩하네, 이제. 그쵸. 나중에는 이제 그 경찰이 오고 간 다음에 집주인도 왔었는데 처음에 그 집주인도 얘기를 한 게 그 세입자가 연락도 잘 안 되고 이제 월세도 잘 안 내고 그래서 몇 번 이제 경고차 방문을 했었는데 방문할 때마다 이제 뭐 굿인지 뭔지 큰 소리가 안에서 나는 거를 들었었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한참 뒤에 들었었고 또 그 집에 살면서 잘 안 풀렸었어요. 사실 저희 가족들도 힘들었고 예.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 제 동생도 운동선수 생활이 잘 안 됐고 근데 이제 그 집을 나오고 다른 집을 이사 가면서 좀 원래대로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럼 동생분의 좀 시점에서도 또 여러 가지 네네. 동생분이 겪은 그런 이야기도 있나요? 네, 동생이 그 집에서 몇 번 겪은 다음에 예.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선수였으니까 숙소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동생한테 들었던 얘기가 더 무서웠던 게 예. 동생은 이제 그 저희 집 귀신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그 숙소 생활을 하는 때 이제 겪었던 귀신 얘기를 참 많이 해줬는데 그때 얘기가 굉장히 좀 무서운 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서 동생이 좀 성격이 좀 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애인데 이 친구가 항상 방장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좀 약간 무섭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위아래 선배들 선배 후배도 동생이 관리를 다 하고 숙소 생활도 이제 방장 개념으로 이 친구가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 그 탐방동 집에서 일이 난 다음부터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 뭔가 이제 같이 있는 걸 항상 느꼈대요. 그리고 이제 어렴풋이 봤는데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게 봐도 못 본 척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주워도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봤어도 못 본 척 하고 지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후배들이랑 선배들이 먼저 가고 그 제 동생이 마지막에 남아서 이제 천천히 가는데 제 동생이 걸어가고 있다가 옆에서 이제 어떤 그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애가 이렇게 왜 어깨빵이라고 하잖아요. 어깨를 툭 치고 간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되게 좀 약간 무섭게 생겨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가자마자 2초도 안 돼서 또 어깨를 툭 치고 누가 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는데 바로 또 어떤 여자애가 어깨를 툭 치고 또 지나간 거예요. 셋이 이렇게 뛰어가면서 뒤를 돌아봐서 이제 동생을 보는데 씩 웃고 있더래요. 그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한 소리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길을 보면 이렇게 골목길에 담벼락이 있으면 이렇게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코너에 여자애들이 도망가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고개를 이렇게 왼쪽으로 90도로 이렇게 꺾은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 머리가 또 있고 그 위에 머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구조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쳐다보고 입이 계속 길어지더니 막 이렇게 비웃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 동생도 여러 개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이 얘기가 제일 무서웠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동생이 숙소에 항상 오면은 전체 인원을 항상 동생이 파악을 하는데 항상 들쑥날쑥이었대요. 한 명이 더 있던지 한 명이 빠졌던지 항상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고정 인원이 9명인가 10명인데 어느 날은 11명, 12명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아무래도 그 집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탐방동 집에서도 네. 동생이 소녀 귀신이라고 느낀 이유가 그 대전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은 집에서 이제 쉬니까 네.
집에서 이제 잠을 자러 오는데 자는데 이제 발바닥이 따갑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내려다 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주방이랑 자는 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왼손에는 식칼을 들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예. 발바닥을 찌르고 오른손에 있는 라이터로 발바닥을 지지더래요. 근데 이거를 하하 막 이렇게 하하 뭐 웃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찔렀다가 갔다 와서는 불로 지졌다가 이걸 계속 하더래요. 동생은 이제 가위와 와서 몸을 못 움직이고 있었고. 근데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아파서 진짜 칼에 찔리는 느낌도 나고 진짜 불에 데이는 느낌이 나니까 동생이 이제 막 어떻게든 가위를 풀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써서 풀었는데 또 발바닥은 또 멀쩡한 거예요. 요런 경험도 있었고 사실 이 경험 이후로 좀 그런 걸 잘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동생분은? 그래서 동생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 잘 안 왔었거든요. 또 웬만하면은 숙소로만 가고 아니면 친구 집에 가고. 근데 그 집도 부모님은 그런 걸 하나도 못 느끼셨고 저만 항상 제 방에서만 일어났던 일은 저만 느꼈어가지고 근데 그 방이 유난히 어두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이기도 했었는데 그 방만 유난히 볕이 아예 안 드는 방이었어가지고 한여름에도 그 방은 에어컨을 안 틀어도 시원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창문만 열어놨어도 여름에 이제 시원해서 이제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안 틀고 잤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약간 좀 음침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야, 또 동생분께서 또 더 네. 예민해지셨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얘기하더라고요. 가끔씩 뭐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계속 그냥 못 보는 척 한다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오늘 쌈사파파님께서 정말 섬뜩하게 이야기를 표현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아직까지도 네.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 좋은 일들만 네. 다 일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집 앞을 가끔씩 운전을 해서 지나갈 때가 있는데 네. 사실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와이프가 애초에 무서운 얘기를 못 듣는 성격이기도 한데 그 얘기를 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집 쪽으로는 안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면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이게 보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물어보죠. 저 왜 쳐다봐? 이러면 그냥 이제 얘기는 안 해주고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항상. 그래도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좀 가득하시고 그리고 그래야죠. 또 아이들과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실제 네. 경험담 잘 들려주셔서 정말 네네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이 집에서 정말 안 좋은 일들만 다 일어났네요. 근데 이런 집은 특징이 뭐냐면 나오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다가 안 좋은 일 다 겪고 나서 나오면 또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동생분은 이 집 이후에 좀 더 많은 걸 겪으시고 좀 느끼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집 볼 때는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